자, 1번 문제입니다.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보자마자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여기 나와 있죠. 딱 보자마자 이집트 나오셔야 됩니다. 1번 문제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자, 이집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제시된 글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람세스 2세의 조각상입니다. 람세스 2세는 나일강 유역 체크해 두시고요. 발달한 문명의 파라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자신의 권력과 신성함을 과시하기 위해 거대한 조각상과 아부 신벨 신전 등을 세웠습니다. 이 세 가지, 나일강, 파라오, 사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거는 이집트 문명이구나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파피루스, 사자의 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 미라라든가. 1번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정답이 1번이죠. 사실상 1번 문제는 나오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잠시 고민을 하셨다? 네. 너무 오래전에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네, 안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때 있었던 서사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서사시 내용이 이제 교과서에 실리면서 좀 현세적인 그런 신앙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캐치해 놨었죠. 자, 올림피아 제전. 요게 이제 고대 그리스 쪽에서 나타났었던 행사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골의 전복 내용을 기록하였다. 갑골의 전복, 갑골 문자죠. 중국 나와 주셔야 되고요. 중국 중에서도 어느 왕조? 상왕조 되겠습니다. 상왕조의 특징, 은허, 갑골문, 점성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5번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요거 바로 인도 문명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 위쪽에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지역을 점령하는 일이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문명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1번 문제는 보통 이집트 문명 계속 나옵니다. 저번에도 이집트 나왔던 것 같고요. 올해 트렌드였어요. 1번은 이집트.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중국, 상왕조,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요 정도로서 키워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이니까 이 정도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왕조 되겠죠. 보니까 여기 키루스의 원통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게 실려있는 교과서 꽤나 됩니다. 자, 이번 전시회에서는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통일한, 여기 다시 통일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서아시아 세계를 통일한 나라라고 한다면 보통 아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아시리아. 철제 무기를 통해 가지고 서아시아 지역을 통일했었죠. 이집트까지 통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분열되고요.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로 나눠진 걸 다시 통일한 게 바로 누구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라는 거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분열되고 다시 통일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읽어봐야겠죠. 다리우스 1세의 저울추, 다리우스 1세 너무 중요하죠. 크세르크세스의 황금잔, 그 다음에 페르세폴리스, 페르시아인의 도시라는 뜻으로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나온 키워드들 다 나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항상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정답은 뻔합니다.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이 정도가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번 12표법을 제정하였다. 로마죠. 성문법입니다. 자, 2번 밀레트 제도를 운영하였다. 선생님 이거 배운 거 맞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서아시아 인도 부분이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용어가 어렵게 나오고 생소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밀레트 제도는 오스만 제국 쪽에 있으면서 신앙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파르테논 신전을 건축하였다. 그리스 중에서도 아테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카르타고 등 식민도시를 건설하였다. 요게 표원 문자를 썼었던 페니키아인들 얘기가 되겠죠. 5번 왕의 눈, 왕의 귀,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키워드가 지금 다 나온 겁니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페르세폴리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유형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 이런 것들로서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봤고요. 3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미주신 황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황제가 즉위한 이후 자 체크하셔야 됩니다. 동, 중, 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모른다 일단 넘어갑니다. 공자의 학문을 받들도록 건의하였다. 학교의 오경 박사 주군의 효렴으로 인재를 천거. 네, 이게 바로 동중서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지금 힌트가 크게 3가지가 나왔습니다. 밑에 볼까요? 황제는 승세를 몰아 흉노를 추격하기로 결정하였다. 곽거병이 공손호와 함께 수많은 기병을 일으키고 북지에서 2갈래로 나뉘어 출정하였다. 장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힌트가 총 합치면 5개나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일단 동중서 같은 경우에는 한 무제 시기 때에 황제시여 이제부터 우리는 유가로 통치합시다 라고 건의해서 결국에는 한나라가 유교를 관학화하는데 한무제 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려다 보니까 학교를 만들죠. 이 학교 뭐였어요?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경박사, 유교 경쟁을 밝은 사람들도 두고요. 그 다음에 효렴으로 인재를 천거하게 나와 있는데 관리 추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향거리선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향거리선제, 관리를 추천하는 건데 분야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효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향거리선제 실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를 추격한대요. 보통 흉노하면 그 밑에 중국의 진나라랑 한나라가 들어가 있는 게 대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 이후에도 5, 16국의 흉노가 있긴 하지만 보통 만리장성 이북 지역에 흉노가 있다? 그러면 진한 이렇게 바로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건하면 뭐예요? 비단길 나와야겠죠. 그러면 한무제 같이 대월지랑 손잡고 흉노 치자라고 해서 보냈다가 결국 성공은 못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배운 거 다 나왔어요. 자, 그럼 이 황제의 정책하면 이제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정책이잖아요. 고조선 남어를 정복했다 뭐 이것도 돼 있지만 돈이 부족해서 소금과 철의 전매제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균수법, 평준법을 실시하다.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러면 솔직히 한무제로 낼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이갑제를 실시하였다. 이갑제는 명나라 때 실시가 됩니다. 명나라 홍무제 때 얘기가 되는 것이었죠. 자, 2번 시박사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경제 파트 단어이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자, 일단 시박사를 처음 설치한 건 어디냐면 당입니다. 그런데 시박사가 원래 하는 기능은 배 타고 쭉 와요. 물건을 팔아요. 그거를 관리하는 관청이 바로 시박사인데요. 그 역할을 제대로 했었던 건 송나라랑 원나라랑 뭐 이런 때에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된 건 당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째,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바로 청나라 때 얘기가 되죠. 청나라 강희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청이 아니라 어느 황제였는지까지 구분해 두는 것도 좋아요. 자, 정답 4번이 얘기가 되겠고요. 5번, 삼성육부의 통치조직을 마련하였다. 자, 삼성육부 통치조직하면 어느 나라?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발해를 떠올렸다. 아, 나쁘지 않습니다.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발해도 삼성육부제였죠. 근데 어느 나라 거를 모델링 했어요? 그렇죠. 당나라 걸 모델링 했습니다. 그럼 당나라 이전에는 없었느냐? 수나라 때도 삼성육부제였습니다. 네, 수문제가 개혁을 하거든요. 새로운 율령을 반포하는데 그때 수나라 때에도 삼성육부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이름을 몇 개를 바꿔요. 네, 그래서 당나라 때도 이용하고요. 발해도 당나라 걸 받아서 이름을 바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는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너무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면서 앞으로도 계속 만날 한무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4번 가죠. 가왕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클로비스,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 피핀, 자, 세 번째 카롤루스 대제. 이 세 명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어느 나라? 이거는 찾아낼 수 있어야죠. 프랑크 왕국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랬을 때 프랑크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건데 선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1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다는 쉽죠. 알렉산드로스 왕.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있었죠. 2번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하였다. 레판토 해전은 뭐였더라? 악티움 해전, 여러 해전들이 있었죠. 네, 살라미스 해전. 근데 이제 레판토 해전은 누구랑 싸운 거냐면요. 스페인, 에스파냐 무적 함대 있습니다. 플러스 로마 가톨릭 쪽 여러 나라들. 그리고 누구랑 싸웠냐면 오스만이랑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You win. 이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면 패배하였다 누구예요? 오스만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선지였고요. 자, 3번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다. 다마스쿠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선지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이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은 건 우마이야 왕조. 이슬람 국가죠.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중에 우마이야 왕조 때 다마스쿠스가 수도였고요. 아바스 왕조 때는 바그다드. 그렇죠? 후 우마이야는 어디였어요? 코르도바.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이집트 카이로 쪽으로 나중에 또 옮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수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마스쿠스 어디라고요? 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죠. 우마이야 왕조의 특징, 아랍인과 비아랍인을 차별하였다. 이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군간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했다.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비잔티움 제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 그래서 지방 사령관, 그 지방 사령관의 군대에게 주어진 토지, 둔전병제, 지방 사령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베르댕 조약과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답으로 잘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9세기 때 카를로스 대제 이후에 분열이 되죠. 이 게르만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속이 분할 상속이기 때문에 땅도 분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되면서 결국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조약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9세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뽑자면 노르만족의 이동이 이 시기 때 이어졌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두세요. 4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좀 생소한 정답으로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해강은 노자와 장자의 학설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도교죠. 그렇죠? 자, 해강 나와 있습니다. 자, 완적, 완함, 산도, 향수, 완융, 유령과 서로 버타게 친하게 지냈다. 와, 이 사람은 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물론 알면 참 좋겠지만 모르셔도 되는 게 뒤에 바로 설명이 나와 있죠. 중림칠현이라고 불리는 이들. 이건 모르시면 안 되죠. 너무 중요하죠. 지금 7명이잖아요. 중림칠현. 도교,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살아갔던 그들. 청담사상. 그렇죠? 자, 어느 시기예요? 이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시기예요? 위, 진,
남북조 시대, 그 중에서도 위진, 이 앞쪽입니다. 3세기경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1번 수시력을 제작하는 관리.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문화 파트의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선지가 생소하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원나라 때 역법이 되겠습니다. 2번 변방지역을 방어하는 절도사. 요거는 정치 파트니까 익숙하죠. 당나라. 3번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 9개의 품으로서 나누어 가지고 추천합니다. 구품, 중정제.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나라 때는 향거, 미선제.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구품, 중정제. 이를 통일한 수나라 때에는 과거제. 송나라 때에는 황제가 직접 시험을 보는 전시 도입. 관리 선발제도 방금 다 정리한 거예요. 오케이? 이건 중요하니까 잘 나중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사고전서 편찬에 참여하는 하자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편찬 사업이죠. 청나라 때 얘기가 되는 거고요. 5번 통제거 등 운하 건설을 명하는 황제. 운하는 수나라 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죠. 근데 수나라 이후에도 운하 관련된 것들은 꽤나 있어요. 명나라 때도 있고요. 원나라 때도 운하 수정이 있고요. 뭐 보수한다고 막 교촌 안발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운하니까 수나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통제거 같은 경우에는 수나라가 맞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수능 개념 때에는 이 운하도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구품중정제 위진남북조 시대 관련된 겁니다. 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뭐랄까요? 흉상이라 그럴까요? 보면은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닌가? 네, 가장 유명한 게 아그리빠였나요? 맨날 미대생들 이렇게 미대 가고 싶은 애들 그리는 게.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맞출 수 있으면 이건 진짜 대단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이사르의 양자. 여기서부터 이때 힌트가 빡 들어오죠. 아, 카이사르의 양자. 자, 2차 삼두 정치. 여기서도 힌트가 빡 들어와야 됩니다. 자,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힌트가 더 나오거든요. 악티움 해전. 아까 레판토 해전 하면서 얘기했었죠. 살라미스 해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에 있어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패배시키고 정권을 잡은 그 해전이 바로 악티움 해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격파하는 로마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이의 원로는 아부해야죠. 존엄한 자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달 중 한 달을 그의 칭호를 따서 부르게 했다. 여기서 어거스트가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상식들도 익힐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데이트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상대방이 매우 좋아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어거스트 유래였고요. 1번 대헌장을 승인하였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대헌장. 이게 바로 존 왕 되겠습니다. 영국의 존 왕. 자, 2번 성소피아 성당을 건설하였다.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 제국도 있지만 키예프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성소피아 성당 하면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되겠고요. 호르텐시우스 법을 제정하였다. 호르텐시우스가 했죠. 그래서 호르텐시우스 법 되겠습니다. 로마의 이제 법이 되겠고요. 자, 4번 프린캡스를 자초하였다. 제1시민입니다. 저는 황제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아우구스투스 되겠고요. 5번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자기 이름 딴 거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다른 선지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워낙 정답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어렵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미치친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쯤 돼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사 문제를 풀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요? 수능 시험장에서 세계사 시험지를 이제 한 장 딱 꺼내서 풀어야 돼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설마 내가 모르는 문제 없겠지? 다 아는 내용 들어가 있겠지? 이번에 무슨 문제가 나올까? 이 정도까지 갑니다. 네. 왜냐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번엔 무슨 문제를 냈지? 내가 풀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요. 와, 문제 잘 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냈네, 문제를. 네. 미추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 소식 들었는가? 잔 다르크 딱 나왔죠. 그럼 딱 필이 오죠. 무슨 전쟁? 100년 전쟁. 자, 몇 세기예요?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여기는 굉장히 연표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세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잉글랜드군에 포위되었던 오를레앙을 구했다네. 이제 전쟁의 향상이 팝귀었군.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잔다르크가 잉글랜드 수중에 들어간 랭스를 탈환하기 위해 샤르 왕세자에게 진군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쟁이고요. 여기까지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잔다르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됩니다. 1번 빈 회의가 개최된 원인을 파악한다. 빈에서 회의는 참 많이 개최됐을 거예요. 그렇죠? 오스트리아 빈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빈 회의는 대부분 나폴레옹 전쟁, 쉽게 설명하죠. 빈 체제 때.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테르니히가 주도했었던 빈 체제 때 있었던 빈 회의겠죠. 19세기가 되겠고요. 자, 2번 대륙 봉쇄령 선포. 역시나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역시나 나폴레옹 황제였었던 19세기 초반기 때 얘기가 되겠고요. 3번 클라르몬 공의회가 소집된 배경을 알아본다. 우르바누스 2세 가자 성지 탈환하러. 뭐였어요? 십자군 전쟁이었죠. 십자군.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 카누사의 굴욕이 일어난 계기를 살펴본다. 성직자 서임권 문제였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권이야? 아니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결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빌렸죠. 하이니 4세. 그렇죠? 이게 이제 성직자 서임권 문제 얘기가 되겠고요. 11세기 때 발생하게 됩니다. 5번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놓고 대립한 결과를 찾아본다. 그럼 이제 남는 건 몇 번이냐면 5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100년 전쟁에서 플랑드르 지역이 나와서 정답으로 뽑히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잔다르크의 100년 전쟁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선지가 어려워서 3점짜리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년 전쟁은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가 야, 프랑스 왕, 넌 계승권이 나보다 밀려. 내가 먼저야. 내가 이제부터 프랑스 왕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격이 됩니다. 근데 이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발달했던 이 플랑드르 지역이에요. 모직물 산업으로 여기가 돈이 엄청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은 아예 이걸 가져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경제적으로 모직물 산업이 발달한 플랑드르 지방을 놓고 프랑스 거냐 영국 거냐. 그런데 이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왕이 계승을 봤을 때 에드워드 3세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이번 기회에 오늘 해설 중에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겠지만 100년 전쟁에서 이 플랑드르 지역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100년 전쟁 플랑드르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밑줄친 그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이 문제는 생긴 건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쉽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나는 95개조 방반문. 요거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누가 붙였어요? 루터가 붙이게 됩니다. 루터는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 몇 세기예요? 바로 16세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함께 수능 개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하나 딱 잡으면 계속 쭉쭉쭉쭉 나오셔야죠. 자, 발표한 그대의 주장과 저술에 대해 제국 그대의 주장이잖아요. 결국엔 루터입니다.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죠. 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즉 95개조 방반문을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알면 바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예수회를 설립하였다. 종교개혁 쪽에 나오지만 이거는 로마 가톨릭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2번 수장법을 발표했다. 자, 수장법, 통일법 했을 때 수장법은 나 이혼할 거야. 교황이 허락 안 해줘? 그럼 이제부터 교회 주인은 나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헨리 8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때에는 국교회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성상 파괴령을 내었다. 성상 파괴령은 어디로 가냐면 비잔티움 제국으로 갑니다. 8세기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레오 3세,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내린 거죠. 자, 4번 우신예찬을 저술하였다. 요거는 에라스미스 해가지고 요때에는 르네상스 할 때 나오죠.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풍자적인 성향이 강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에라스미스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정답 5번이죠. 루터 95개조 방반문의 대부분에 쓰여져 있는 내용, 면벌부 판매를 비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건 쉬운 문제죠. 네. 근데 다른 선지들이 볼 게 참 많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가 왕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좋은 문제죠. 서역을 병합하고 서하를 평정하고 서하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자, 금을 멸망시키고 자, 금나라 여진족이 세웠으면서 몇 세기부터?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저랑 수업하면 세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고 헷갈리질 않습니다. 자, 고려를 신하의 나라로 삼고 고려 누가 침입해 왔었어요? 몽골이죠. 마침내 강남을 장악하여 천하를 하나로 만들었다. 어디? 남송. 그래서 남송 같은 경우에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느 왕조예요? 자, 몽골 제국 중에서도 이제 왕조라고 부르니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 서 평정했을 때 뭐 금을 뭐 평정하고 뭐 이런 것들. 자, 기억 역참이 설치되었다. 역참 어디예요? 몽골 제국. 됐습니다. 니은 생목인이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 몽골 제일주의 있었죠. 몽골인 제일주의. 생목인은 재정 담당. 북명간제, 남명간제, 거란이 세운 요 나라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윙강 석굴 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요거는 북이죠. 룽먼, 윙강, 예, 북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남북조, 북조의 북이입니다. 보통 5세기 북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너무 전형적인 몽골 제국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밑주신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요 문제는 다 배웠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뒷부분 진도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나는 난징에 도착한 반란을 일으킨 홍수전 부관참시. 부관참시는요, 이미 죽어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죽어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관에서 시신을 꺼내 다시 참수하는 거, 예, 다시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부관참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수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형, 현혹, 난징 점령, 조정을 위협하던 자들, 반란 진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수전 나왔고요. 난징을 중심으로 했던 운동, 봐서 무슨 운동이에요? 태평, 천국 운동 되겠습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천조전무제를 발표했다. 농민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토지개혁 들어가 있어야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번 의화단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당연히 의화단 운동 되겠고요. 3번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신해혁명 되겠습니다. 4번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는 배경이 되었다. 무슨 조약 근거였어요?
땅을 줄 때는 조약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난징 조약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난징 조약은 무슨 전쟁 이후로? 1차 아편 전쟁 이후 체결된 것이죠. 자, 5번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정치개혁을 추진한 건 한국사에서는 갑신정변, 급진교합화도 해당이 되겠지만 중국사에 있어서는 변법자강운동 얘기가 되겠습니다. 캉웨이 량치차오 얘기가 나와야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직 안 배웠으면 솔직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이 부분을 배웠다면 한번 맞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라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갑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아예 딱 줘버렸죠. 로베스피에르 몰락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을 배웠으면 바로 뭐예요? 네,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렇게 되는 거죠. 테르미도르 뭐예요? 혁명력. 네, 혁명력 기준으로서 열월 되겠습니다. 이 열월은 뭐라 그랬어요? 10월? 아닙니다. 뜨겁다라는 소리예요. 뜨겁다. 그래서 테르미도르에 결국엔 실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연표에서 골라라 라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총재정부 수립 바로 직전.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전형적인 프랑스 혁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점짜리로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실제로 고3 선배들이 풀고 있는 프랑스 혁명 시기 때 문제 보잖아요. 연표 문제 나오는데요. 엄청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정말 헷갈리게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거가 수능 보기 직전에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계사에서의 킬러문항 연표, 이건 맛보기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갑니다. 미주시 이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어요. 일단 이곳은 메카, 카바 신전, 그 다음에 메카 무함마드, 이종교 성지. 네, 5번 메카를 향해 예배드리고 평생에 한 번은 메카 순례를 해야 된다. 무슨 종교예요?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건 종교 문제지. 하긴 뭐 역사도 종교를 다 다루곤 있지만 윤리, 종교, 사상 이쪽에 좀 가깝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 어쨌건 쉽게는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배달의 경전으로 삼았다. 선지를 아주 예술로 내놨어요. 다 종교 선지예요. 네. 자, 배달의 경전으로 삼았다. 브라만교. 이번 기회에 한번 종교 정리 좀 하세요. 자, 아리아인들이 들어왔었죠. 네, 브라만교. 자, 2번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었다. 313년 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고요. 요게 크리스트교. 이제는 크리스트교 믿어도 좋다. 뭐 이런 거였죠. 사사랑제 페르시아의 국교였다. 중요합니다. 국교 체크해 두시고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유행했고요. 사사랑조 페르시아에서는 국교였고요. 이때 나왔던 종교가 마니교였었죠. 자, 종교 정리하세요. 사사랑조 페르시아 때에는 조로아스터교는 유행이 아니라 국교가 되고요. 이때 마니교도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일상생활에서 쿠란의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다. 쿠란 경전이죠. 이슬람교. 정답 4번 되겠고요. 5번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을 추구하였다.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 자, 바로 자이나교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죠. 13번입니다. 가국가의 통일 과정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로마의 석고상은 잘 모르지만 이 모습은 여러분 좀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해요. 특히나 턱수염이 이렇게 있고 이런 이제 생김새가 나오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가리발디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우표죠. 네,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이 우표는 가의 통일에 기여한 가리발디를 기념하여 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 게 어디의 통일이에요? 이탈리아의 통일이구나. 자, 이탈리아의 통일이라면 몇 세기다? 19세기구나. 19세기고 이탈리아 통일에서는 가리발디가 남쪽 지역을 장악해서 어디에 헌납하였다?
사르데냐 왕국에게 헌납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마누엘레 2세에게 바쳐서 이탈리아 통일에 기여했다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르데냐 왕국에 있어서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카보우르. 엄청나게 머리 외교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결국 딱 끌어들여가지고 오스트리아 물리치고 결국 통일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했었죠. 1번 요크타운 전투의 결과를 검색한다. 요크타운 전투는 미국 독립혁명 시기 때에 나름 쐐기를 찍는 그런 대표적인 전투였다 되겠습니다. 2번 카보우르 정답 2번이고요. 3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편찬 과정을 파악한다. 자, 그럼 당연히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얘기가 되겠죠. 자, 4번 데카브리스트 봉기가 일어난 지역을 알아본다. 처음 들어봐요? 일단 나라는 어디예요? 러시아. 데카브리스트 12월 디셈버 할 때 그거잖아요. 12월 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청년 장교들이 이제 입헌 그래서 의회 구성 이런 것들 헌법 만들고 우리도 의회 정치로 가자라고 개혁을 주장했다가 결국 니콜라이 1세한테 진압당했죠. 여기 이제 바로 19세기 초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크로메리 호국경에 취임하게 된 배경을 찾아본다. 호국경으로 취임하게 된 건 뭐였어요? 영국의 시민혁명이 있었죠. 청교도 혁명 이후에 이제 호국경 크로멜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왕정 복고되고요.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가죠. 미치신 막부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일본사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막부 문제가 나왔고요. 쇼군이 어디에 있대요? 에도에 있대요. 그럼 무슨 막부예요? 에도 막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에도 막부라고 한다면 몇 세기부터 몇 세기? 자, 몇 세기요? 빨리 얘기해요. 17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9세기까지 에도 막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죠. 자, 막부의 명으로 이행해야 하는 산킨코타이로 인해 산킨코타이 제도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나이머들이 이제 왔다 갔다 에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의 재정은 심각해지고요. 필요 경비 조달 고민이 됐다입니다. 자, 에도 막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건 조닌 문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양 네덜란드와의 교류 있죠. 나가사키 데지마. 그래서 난카쿠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만엽집이 편찬되었다. 이거 나라 시대 때 해당이 되겠고요. 2번 헤이조쿄가 건설되었다. 이것도 역시나 나라죠. 8세기. 자,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우키요에 같은 경우에는 조닌 문화 중 하나죠. 우키요에. 가부키에서 이게 공연. 그 다음에 우키요에 판화. 대표적으로 에도 막부 때 유행을 하게 됩니다. 나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다. 7세기 중반 얘기가 되겠고요. 자, 5번 명과 가만 무역이 이뤄졌다. 무로마치 막부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조닌 문화, 난학, 나가사키 데지마, 그 다음에 산킨코타이 제도. 에도 막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15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 한번 보죠. 15번. 자, 부항은 군기처에서 체크해 주세요. 군기처. 23년간 활동하였는데 황제의 신임을 얻었다. 황제가 아련하지 않았고 건륭초에도 요것도 굉장히 큰 힌트죠. 혹시 군기처 잘 모르면 요걸로 한번 풀어볼 수 있니? 라고 이제 친절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죠. 군기처, 건융초, 건융제. 그럼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나라. 그럼 청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팔기제를 운영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요의 세패를 지불하였다. 송나라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이건 원나라 때 얘기고요.
4번 정화를 해외에 파견하였다. 명나라 영락제 때 갔었었죠. 네, 그래서 총 7차례 갔었었고요. 그다음에 진승 5강의 난을 진압하였다. 진나라 때 농민 봉기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고요. 정답은 1번 되겠죠. 네. 그래서 군기처가 청나라의 기구였구나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죠? 조금만 힘냅시다. 오, 깜짝아. 네. 분필이 사라졌어요? 자, 16번입니다. 각 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에스파냐를 비롯한 유럽의 어떤 군주가 감히 내 왕국에 쳐들어와도 나는 무섭지 않다. 나는 무기를 들고 기꺼이 싸울 것이다. 자, 이 연설은 에스파냐의 침입에 맞서 영국 해군 힘내세요. 칼레 해전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물리치자. 아하, 이거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1세기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절대 왕정이죠. 자, 그랬을 때 이 구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네요. 낭트 칙령을 한 게 아니라 폐지해요. 루이 14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권리장전을 승인하였다. 권리장전,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권리장전이 승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렇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정답이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3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일단은 에스파냐 무적 함대를 격파한 것과 칼레 해전 힌트도 쉽지는 않지만 동인도 회사 설립했다라는 선지가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상수시 궁전을 건설하였다. 프리드리 2세기가 되겠습니다. 프로이센 쪽이고요. 5번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거. 청나라에서는 강희제, 러시아에서는 표트르데제 이런 식의 이야기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지들이 전부 다 절대왕정과 관련된 선지들 대다수 얘기가 되는 거죠. 요 2번 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게 좀 까다롭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어찌 보면 시기 문제네요. 한번 보죠. 페르시아의 함선은 살라미스에서, 자, 해전 제가 3개 얘기했는데 3개 다 나왔어요. 레판토 해전, 악티움 해전, 살라미스 해전. 그렇죠? 이 해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세요. 아테네인들, 아이기나인들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리스인들의 질서 정연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해전을 벌인 반면 페르시아인들은 작전도 없이 싸웠다. 이 장면을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위에서 이제 보고 있다가 뭐야 이게 했다라는 그 전투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 제 3차 전쟁 되겠고요. 자, 아테네인들은 펠로폰네소스 동맹군에게 여러 차례 걸쳐 영토가 유린당하자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페리클리스 나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스파르타에 사절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우리가 그리스의 역사를 볼 때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일단 페르시아 전쟁이 있죠. 막아! 해서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아테네의 전성기가 오게 되죠. 무슨 동맹이요? 델로스 동맹이 나타나게 됩니다. 델로스 섬에 금고를 두어서 만든 동맹이다 해서 델로스 동맹이지만 사실상 거의 아테네 제국이 형성이 되던 시기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젠 그리스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그랬을 때 요때는 스파르타가 쪽이 이기긴 하지만 요 직후 기원전 5세기가 아닌 4세기 때, 여기까지는 이제 5세기예요. 기원전 4세기 때 마케도니아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 세력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전쟁 기억해 주시고 이 사이에 아테네 제국이 형성되고 그
개혁 안에서의 주요점 페리클레스의 개혁이 있습니다. 네, 수당제, 추첨제 뭐 이런 것들. 네. 그럼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 1번 베스트팔렌조약이 체결되었다. 17세기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체결된 조약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지가 않고요. 2번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추진하였다. 기원전 2세기 때 로마에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싸운 포에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된 것입니다.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었다. 정답이고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하였다. 기원전 4세기입니다. 나 이후의 얘기가 되겠고요. 5번 솔론이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분배하였다. 요거는 요 전 얘기입니다. 네, 요 전 얘기. 기원전 5세기 이전에. 그래서 솔론, 그래서 클라이스테네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민주정치의 발달 할 때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갑니다.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 생소했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솔직히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틀리고 생소하게 느껴진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데브스르메, 이거 도대체 뭐 어느 나라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니 체리, 이건 또 뭐야? 먹는 건가? 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생소할 수 있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오스만 제국 얘기가 되겠고요. 이 오스만 제국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였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고요. 제도는 아까 봤던 밀레트 제도, 그 다음에 데브시름에 써있죠. 크리스토 청소년 징집, 그 다음에 친위부대 예니체리로 배속,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마르 제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1번 바부르에 의해 건국되었다. 바부르, 무굴 제국 얘기가 되는 거죠. 헷갈리지 마세요. 인도입니다.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았다. 아까 수도 얘기해줬었죠. 다마스쿠스는 우마이야 왕조,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 그 다음에 코르도바는 후 우마이야 왕조. 자, 3번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겠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였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선지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나오는 거고요. 4번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우르두어 하면 역시나 무굴 제국 얘기되겠습니다. 힌두어와 페르시아 아랍어가 이게 조금 융합되기 시작한 게 이제 무굴 제국 쪽이거든요. 네, 우르두어 공용어 얘기가 되겠고요. 5번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다. 아바스 왕조죠. 네, 당나라와 싸워서 아바스 왕조가 이기게 됩니다. 아이고야, X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힌트는 좀 좋았고요.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데 특징은 선지가 어렵습니다. 네, 선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번 갑니다. 밀출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후마윤의 무덤. 바부르, 후마윤, 아크바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이 나라. 후마윤의 무덤은 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 재위 시기에 건설되었다. 너무 중요하죠. 이 무덤은 제방과 수로가 있는 정원식 무덤의 전형이고 정원과 함께 넓은 계단식 기단 위에 있는 묘, 아치형 입구, 중앙 돔과 주변의 차도리 등 이 무덤의 양식은 이 제국 황제 샤자한, 타지마할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거 어느 제국이에요? 힌트 많이 줬죠? 무굴 제국 되겠습니다. 네. 아크바르 같은 경우에는 지지야를 폐지시켜 버렸었죠. 그래서 힌두 쪽과 이슬람 쪽의 융합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샤자한 다음에 나오는 왕 누구였어요? 아우랑제브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야? 지지와 부활시켜. 영토는 더 확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지와 부활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시크 교도들의 반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초래했었었죠. 자,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시크교가 확산되었다. 시크교.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결합 뭐 이런 것들. 시크교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산치대탑이 축조되었다. 마우리아 왕조 때의 얘기 되겠습니다. 아소카 왕. 3번 앙코르와트가 건축되었다. 캄보디아. 네, 얘기했죠. 크메르족. 4번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선생님 이런 거 전부 다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쿠투브 민나르, 쿠투브 우틴, 아이바크를 기념해서 세운 것이고요. 노예 왕조 때 인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보로부두르 사원이 건립되었다. 이건 인도네시아 쪽에 있는 겁니다. 샤일랜드라에서 세워진 대승불교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개가 남았어요. 이게 바로 앙코르와트와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심심치 않게 등장은 할 겁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시크교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미추시 이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든 발표 주제인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조사했니? 응, 나는 이 나라에서 발행된 지폐의 회자를 조사했어. 회자 상단에 위조하는 자를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어. 사진 보낼게. 나는 동업조합인 행과 작에 대해 조사했어. 행 중에는 소금차를 파는 상인들의 조합도 있었어. 지금 여기 회자와 행과 작. 그럼 얘는 뭐예요? 미안, 나는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게 조별과제. 이제 모든 별 수행평가를 할 때 진짜 화가 나는 거죠. 와, 우리 했는데 왜? 네, 항상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죠? 네, 열심히 합시다. 대학 가면 더 심해요. 자, 지금 회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죠. 송회교입니다. 송혜교 아니고요. 송회교입니다. 참고로 송혜교가 저랑 동갑이에요. 참 동갑 친구는 아니지만 저는 알지만 잘 모르겠죠.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송회교입니다. 교자와 회자입니다. 교자, 회자. 그 다음에 원나라에 있어서는 교초가 나오죠. 이 종이로 된 지폐입니다. 종이로 된 화폐죠. 지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 일단 해두시고요. 행과 작이 있습니다. 행은 상인조합이고요. 작은 수공업자 조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송나라 때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전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어음이었던 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요 뒷시기에 가면은 공소와 회관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산시상의 휘저우상의 명청시기 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각 시기별로 경제 파트는 따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어렵고요.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여기는 그나마 조금은 용이한 송나라 때의 얘기가 되겠고요. 1번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자, 균전제라는 것은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실시가 됐냐면 북위에서 먼저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받아 수나라도 하고요. 이걸 이어받아 당나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나라에서 점점 자원이 커지죠. 자원이 커지면서 균전제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균전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치제도가 당나라 때 완성이 되는데요. 바로 조용조와 부병제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세트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선생님, 그럼 조용조와 부병제는 북위 때 있었나요? 보통 조용조와 부병제는 수단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2번 참파벼가 재배되었다. 참파 지역에서 올라온 벼고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빨리 추수하고 한 번 더 농사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식량 개선에 도움이 되는 품종이죠. 요게 이제 송나라 때 들어오게 됩니다. 1조 편법이 시행되었다. 경제 파트에서 다 선지를 뽑아오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보통 정치는 이야기 흐름이라서 좀 기억이 나는데 경제나 이런 문화 쪽은 어렵죠. 1조 편법은 명나라 때 시행이 되죠. 그래서 잡다한 여러 가지 세금을 딱 두 종류로 압축해서 가게 됩니다. 지세와 정세, 토지, 그 다음에 사람 딱 두 개. 이렇게 이제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 해가지고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걷는 이런 식의 세제가 개편되어 가죠. 자, 5번. 광저우 외에 공행이 설치되었다. 외국 상인가 교육하는 거는 공행 니네만 해 라고 이제 얘기해 줬었죠. 이 공행무역입니다. 청나라 때 얘기가 됐고요. 이 공행이 폐지가 된 거는 아편전쟁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고구마, 옥수수 등 경작되었다. 아메리카에서 온 작물들입니다. 보통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그리고 지금도. 그쵸? 지금도 옥수수랑 고구마 경작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네. 지금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선지를 써버리면. 네. 이게 좀 약간 시기가 쫙 되는데, 뭐 경작하기 시작하였다. 뭐 이렇게 뭐 끊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보통 명청시기 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답이 되는 건 뭐예요? 2번이죠. 일단, 요것도 쉽진 않은데, 이야, 이 선지들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선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풀었다? 그럼 세계사 시험 잘 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20번까지 쭉 봤는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념, 문제에서 확인하는 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다음 3월 모의고사 때 여러분들 이미 겨울방학 때 저와 함께 쭉 수능 개념 다 돌리고 시험 보는 그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